안녕하십니까. 중국 여행객 윤태옥입니다.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번째입니다. 오늘은 윤봉길과 김구와 강우규라는 세 독립운동가를 놓고 독립운동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앞에 윤봉길과 김구에 관해서 한 편 또는 두 편씩 얘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 생략이 아니라 일단 새로운 인물이 이제 강우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55년생이고 1920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인데 당시 이름은 경성 감옥이었었죠. 여러분 그 서울역 광장에 가면 강우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왈우 강우규 의사. 저게 이제 그 동상 하단에 기단에 써 있는 내용이죠. 단두대 위에 올라서니 오히려 봄바람이 감도는구나.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회가 없으리요. 이 양반은 64살에 폭탄을 던진 사람입니다. 64살. 어쨌든 자, 간단히 읽어가면서 강우규의 어떤 그 독립운동 실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920년 11월 29일 64세의 나이로 일제히 조선 총독에게 폭탄을 던져 조선인의 기계를 세계에 보여준 강우규 의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했다. 1920년 11월 29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립학교와 교회를 세워 신학문 전파와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섰던 그는 1910년 일제의 나라를 강탈당한 뒤 만주로 건너가 길림성 요화연의 광동학교를 세웠고 1919년 3일 독립만세운동에 감화되어 조선 총독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1919년 9월 2일 사이토 조선 총독이 부임하던 남대문역, 지금이 서울역이네요. 남대문역에서 폭탄을 던졌으나 총독의 폭살에는 실패하고 수행원과 경찰 등 30여 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후 도피하며 재거사를 준비하던 중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아 교수형으로 순국했다. 이분입니다. 64세 폭탄을 던졌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윤봉길은 25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제대로 던졌죠. 제대로 터졌고 폭탄을 던진 결과는 아주 확실하게 그 결과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그 윤봉길이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감행할 때 그것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업무를 할당하고 모든 것을 지휘했던 것은 김구였습니다. 김구. 이때 김구의 나이가 57세였습니다. 57입니다. 독립운동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의 정확한 타이틀은 국무령입니다. 57세의 국무령. 쉽게 얘기하면 그냥 대통령입니다. 윤봉길은 25살이었습니다. 25살. 현장에서 폭탄을 던지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행동을 직접 실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폭탄을 던지면서 동시에 목숨을 던졌습니다. 물론 57세의 김구도 목숨을 던진 것과 진배는 없습니다. 당장 그 폭탄 의거 자체에서는 뭐 폭탄을 던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일생은 그냥 목숨을 던지고 있었던 거죠. 강우규는 64살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제 저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할 일이 더 많고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 폭탄을 던진 그 결과는 뭐 뻔한 거니까 폭탄을 던지는 곧 목숨을 직접 희생해야 하는 어떤 일은 내가 설선해서 하겠노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경우가 한데 모여서 어떤 의논을 했다든지 또는 세대 간의 어떤
업무 분담을, 역할 분담을 그렇게 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과잉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 단지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어떤 양태를 보면서 이 세 사람의 나이가 제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일단 21세기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25살의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일을 맡기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이든 조카든 부하 직원이든 후배든 아니면 뭐 그냥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나이 차이가 나는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깁니까? 어떤 과제를 부과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시험만 보고 있습니다. 시험 봐서 합격하기? 아닙니다. 기성세대는 25살짜리에게도 시험 봐서 떨어뜨기를 계속 시키고 있는 겁니다. 대학에 떨어지고 뭐에 떨어지고 대학에 가기는 하죠. 그러나 1등 대학이 아니면 다른 대학에 간 건 대학을 떨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시험 봐서 또 떨어뜨리고 무슨 시험 봐서 또 떨어뜨리고 입사할 때 또 떨어뜨리고 입사 시험이 정말 사람을 뽑는 일인가? 사람을 떨어뜨리는 일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저도 옛날에 큰 회사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공채를 직접 진두지휘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참 곤란하긴 한데 결국은 떨어뜨리는 작업입니다. 고르는 게 아닙니다. 합격시키고 희망을 주는 일이 아니라 다수에게 좌절을 주는 일입니다. 지독한 경쟁사회가 될수록 그것이 더 심합니다. 57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66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구는 57세에 이미 국무령이었는데 1926년부터였으니까 50대 초반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망명정부이긴 해도. 뭐 직접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프랑스 대통령은 77년생이에요. 상상이 잘 안 가죠. 우리처럼 이렇게 연공서열에 익숙한 사람들은. 나이 비슷한 사람들 보면 기어코 나이가 1살 차이인지 2살 차이인지 학번이 위인지 아래인지 그 학번이 재수한 학번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뒤지게 따져요. 저도 물론 그런 문화에 살고 그거에 익숙한 사람은 건 맞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77년생이에요. 77살이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은 84년생입니다. 좀 고가우신가요? 84년생이 뭐 보스를 하고 있고 뭐 대한민국하고 협상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논리는 있습니다. 세습이니까 사실은 뭐 나이의 가치는 그러니까 숫자의 가치는 다르다고 당연히 다르지요. 우리 집의 큰아들도 84년생입니다. 조그만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걸 책임지고 있지만 어쨌든 84년생입니다. 64세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독립운동 답사 여행을 한참 다니고 있을 때 그때 64세 또는 57세, 25세 이 나이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직접적인 계기는요. 그 당시에 2, 3년 전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70대예요. 우리는 저도 옛날에 어느 국가기관에 비서실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가방못지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고, 물론 이제 비서실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 하더라도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해는 하나 70대가 하고 있는 거예요. 70대가 비서 이거 너무 안 맞지 않나요? 비서실장. 물론 뭐 그때 어떤 일을
다시 오늘에 끄집어 와서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나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독립운동 당시에는 64살은 젊은 사람은 앞으로 남아서 더 싸울 일이 있으니까 폭탄 던지는 일은 내가 먼저 하겠다. 이러고 죽었습니다. 50대 초반에 국무령이 된 김구는 그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간판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25살은 자기 젊은 부인과 젊은 아내와 갓난아이 그리고 아직도 부양해야 할 노모를 두고 목숨과 함께 폭탄을 던졌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겼고 수행했고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100세를 살게 돼 있습니다. 막판에 가서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신을 가눌 수 없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참 불안한 어떤 미래를 얘기하지만 어쨌든 100세 시대입니다. 이 100세 시대는요. 자칫하면 한 세대에겐 축복이고 다른 세대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00세 시대가 저에게 좋고 다른 세대에게 저주가 되는 어떤 그런 거를 걱정합니다. 그렇게 안 돼야 합니다. 100세 시대는 여러 세대가 그 혜택을, 그 책임을, 그 의무를 분담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50대 후반입니다. 조금 있으면 60이 될 겁니다. 환갑잔치?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죠. 옛날 일. 50대 대한민국의 권력은 50대에 줘야 됩니다. 60대 대통령도 제가 생각할 땐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잘못한다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것을 하기에는 물리적인 나이도 어느 정도는 그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또는 저와 나이가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약간 위인 이렇게 그런 세대들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그런 세대들이 장수가 축복이라면 축복받은 세대로서 여러 가지가 축복이 있어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다. 청소년기를 지나서 20대, 30대 사회 나왔을 때 우리 사회는 어쨌든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었다. 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게 좋아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대가 고속 성장이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 60대가 됐는데 의료가 충분히 발달해서 100살까지 살게 생겼습니다. 아랫세대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어떤 문화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수의 축복을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걱정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연륜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게 돼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 연륜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고 저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몇 살 때부터 일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젊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 스티브 잡스 얘기를 많이 들었고 머릿속에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몇 살 때부터 자기 사업을 했나요? 자기 책임을 갖고 그 책임을 사회에서 지지했습니다. 직접 성공한 것은 스티브 잡스 본인이겠지만 스티브 잡스에게 그런 기회를 허용한 것은 세대 간의 또는 그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처음 사업을 했을 때의 그 나이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열어주나요? 여러분은 열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이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새 젊은 것들이라는 말은
인류 역사 내내 해왔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마나 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세종 때 삼강행실도를 간행했습니다. 그때가 나라가 융성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래서 삼강행실도를 간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삼강행실도를 간행한 직접적인 이유는 존속 살해 사건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양반집에서. 그것도 양반집에서. 그러니까 요새 젊은 것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군. 이건 교육의 문제야.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삼강행실도를 만든 겁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거는 세종 때 간행된 것을 이후에 계속 중간한 건데 아마 영조 때의 아마 물건일 겁니다. 실물 자체는. 요새 젊은 것들에 대한 나이 든 사람들의 불신은 인류사 내내 항상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25살은 폭탄을 던지는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50대 초반은 대통령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64살은 젊은 세대, 중년 세대들이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나은 것 같은 어떤 일을 찾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걸 떠나서 젊은 세대나 중년 세대가 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뭔가 끌어나가야 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면 그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찾아서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나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을 이야기하다가 너무 이상한 얘기로 빠져온 것 같죠?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침 어디서 알람이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알람이 울고 있군요. 쓸데없는 얘기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